2024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서울 청담동 고급 오피스 빌딩 12층 수진푸드 본사라고 적힌 유리문 너머로 넓은 회장실이 보였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통유리 창으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책상 위에는 이수진 회장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다. 이수진 55세. 그녀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추석 연휴인데도 회사에 나온 이유는 간단했다. 혼자 있고 싶었기 때문이다. 20년이 지났는데 수지는 작게 중얼거렸다. 손에 든 따뜻한 커피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한강을 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2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다. 2004년 설날. 결혼한 지 1년째 되던 해였다. 수지는 남편 이준호와 함께 시댁을 방문했다. 경기도 분당의 중산층 아파트. 시어머니 박순애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집안과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어서 와라. 시어머니의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수진의 옷차림을 훑었다. 백화점이 아닌 동대문 시장에서 산 듯한 한복. 액세서리 하나 없는 소박한 차림. 얘야, 명절에 그렇게 입고 오면 어떡하니? 시어머니의 첫마디였다. 수지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신경을 쓰고 말고가 아니라 형편이 안 되면 우리가 사줄 테니까 미리 말을 하든가. 거실에는 시댁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시숙모, 시동생 가족, 사촌들. 모두 수진을 쳐다봤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서 다 들렸던 것이다. 언니, 새댁이 어디 출신이래요? 시숙모가 물었다. 충남 농촌이야. 아버지가 농사 짓는다더라.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수진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았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시숙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다. 옷차림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어떡해. 이런 집안 며느리를 맡다니.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친척들 앞에서 수진이 듣는 앞에서 어머니.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참았다. 울면 더 무시당할 것 같았다. 왜 내가 뭐 잘못 말했니? 사실을 말한 건데. 어머니, 그만하세요. 남편 준호가 나섰다. 하지만 힘이 없었다. 어머니한테 대드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말리는 정도였다. 넌 닥쳐. 어머니가 며느리 교육하는데 아들이 왜 나서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 수지는 그날 설거지를 홀로 했다. 10명이 넘는 식구가 먹고 난 그릇들. 손이 꽁꽁 얼 정도로 찬물로 설거지를 하면서 수지는 눈물을 삼켰다. 부엌 창문 너머로 거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자신 없이도 즐거운 그들의 명절.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서 그래. 우리 집안 수준에 안 맞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렸다. 수지는 수세미를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언젠가는 증명해 보이겠어. 그날 수지는 다짐했다. 무엇을 증명할지는 몰랐지만 자신이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2024년 추석 청담동 회장실. 수지는 창밖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자신은 500억대 건물주가 되었다. 하지만 그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른다. 10년 전 남편이 죽은 후로 연락을 끊고 살았기 때문이다. 증명하고 싶었는데 정작 증명할 사람은 모르고 있네. 수진의 독백이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성공의 맛도 이렇게 쓸 줄은 몰랐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민재의 전화였다. 엄마, 추석인데 회사에 있어요? 지수랑 같이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일 좀 보고 있어. 엄마 혼자 명절 보내게 해서 미안해요. 괜찮아. 엄마는 이제 익숙해. 전화를 끊고 수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에는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다. 저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가족과 함께 있겠지. 하지만 자신은 혼자다. 500억이 있어도, 이 넓은 회장실이 있어도 명절은 여전히 외롭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 수지는 작게 말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20년 전 그 모욕의 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 그 고통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석양. 수지는 그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10년 전 그 모든 것이 바뀌었던 그날로 돌아가 보자. 2014년 가을. 경기도 분당. 작은 전세 아파트. 수진의 인생이 무너진 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다.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에 전화가 왔다. 이수진님 맞으십니까?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분당 차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들 민재를 학원에 보내고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네, 지금 뭐라고?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수지는 앞치마도 벗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가는 내내 손이 떨렸다. 남편 준호는 아침에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다. 건설회사 과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 제발, 제발 무사하길. 수지는 기도했다. 하지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유가족분이십니까? 유가족이라는 단어. 수진의 다리가 풀렸다. 아직 살아계시죠?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 이준호 45세 퇴근길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했다. 즉사였다. 장례식장은 초라했다. 준호의 회사 동료들 몇 명, 친구 몇 명. 그게 전부였다. 시어머니 박순애도 왔다. 하지만 며느리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비난했다. 내가 가난하게 살아서 우리 아들이 고생하다 일찍 죽었어. 빈소박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말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서조차 며느리를 탓하는 시어머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은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비틀거렸다. 우리 아들이 좋은데 취직했어도 내 집안 때문에 빚 갚느라 고생했잖아.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어. 그러니까 집중력이 흐려져서 사고가 난 거야. 시어머니의 논리는 비약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에 차 있었다. 자기 아들의 죽음을 누군가 탓해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었다. 어머니, 내 아들 죽인 건 너야. 내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서 우리 아들이 죽은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조문객들이 쳐다봤다. 수지는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하니? 내가 알아서 살아. 나도 연금으로 근근히 사는데 너희한테 줄 돈 없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장례식장을 떠났다. 장례 비용 한 푼 보태지 않고 손자 민재를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이 3일장을 치르고 수지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남편이 남긴 빚 3억 원. 전세금 1억 원을 빼면 순수하게 갚아야 할 빚이 3억이었다. 남편이 몇 년 전 동료 보증을 서줬다가 떠안은 빚이었다. 수지는 그 사실을 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았다. 엄마, 우리 어떻게 해요?
아들 민재는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다. 등록금도 문제였다. 한 학기 등록금 300만 원. 남은 학기가 5개. 1,500만 원이 필요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수지는 아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밤에 혼자 방에 들어가면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남편이 죽고 한 달 후, 수지는 동네 슈퍼마켓 계산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루 8시간, 월급 120만 원. 빚 이자만 한 달에 30만 원이었다.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다. 2달째, 수지는 저녁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추가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슈퍼마켓,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편의점. 하루 16시간 일했다. 집에 돌아오면 새벽 2시, 씻고 자면 새벽 3시, 아침 7시에 일어나 다시 출근. 엄마,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민재가 걱정했다. 괜찮아. 엄마는 튼튼해.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쓰러졌다. 과로로 인한 빈혈이었다. 병원에서 일주일 쉬라고 했지만 수지는 이틀 만에 다시 일터로 나갔다. 쉬면 돈이 안 들어왔다. 석 달째 수지는 깨달았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아르바이트로는 평생 빚을 못 갚는다. 아들 등록금도 감당할 수 없다.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편의점에서 김밥을 먹고 있는 손님을 봤다. 3,000원짜리 편의점 김밥. 손님은 맛없다고 투덜거렸다. 김밥. 수지는 어릴 적 어머니가 싸주던 김밥을 떠올렸다. 충남 농촌에서 자랄 때 어머니는 김밥을 정말 맛있게 만들었다. 참기름 향이 진하고 재료가 신선하고 밥의 간이 딱 맞았다. 내가 김밥을 팔면 어떨까? 수진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편의점 김밥은 3,000원인데 맛이 없다. 자신이 직접 만든 김밥을 4,000원에 팔면 맛있으면 팔릴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수지는 재래시장에 가서 재료를 샀다. 김밥, 햄, 단무지, 시금치, 당근, 우엉, 계란. 집에서 김밥 10줄을 만들었다.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오전 7시에 완성했다. 민재야, 이거 먹어봐. 우와, 엄마 김밥이다. 민재는 한 입 베어 물고 눈이 커졌다.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그 맛이에요. 수지는 가슴이 벅찼다. 김밥 10줄을 들고 분당역 앞으로 나갔다.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권했다. 김밥 사세요. 수제 김밥이에요. 하나 4,000원이에요. 처음에는 다들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한 아저씨가 멈춰섰다. 얼마예요? 4,000원이요. 하나 주세요. 첫 손님이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건넸다. 아저씨는 한 입 베어 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 맛있네요. 여기서 매일 파세요? 네, 매일 나올게요. 그날 10줄을 다 팔았다. 4만 원. 재료비 1만 5천 원을 빼면 순수익 2만 5천 원. 하루 편의점 아르바이트비보다 많았다. 이거다. 수지는 확신했다. 김밥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그날 밤 수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무시하던 그 사람. 내가 가난하게 살아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했던 그 사람. 언젠가는 증명해 보일 거야. 수지는 이를 악물었다. 김밥 한 줄로 시작하지만 언젠가는 크게 성공해서 시어머니를 되돌아보게 만들겠다고. 새벽 3시 수지는 내일 팔 김밥 재료를 준비하며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다. 2015년 봄. 수지는 분당역 앞에서 김밥을 판지 6개월째였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 30줄을 만들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분당역 앞에서 팔고 남은 건 점심시간에 근처 회사 앞에서 팔았다. 하루 평균 수익 7만 원. 한 달이면 210만 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김밥에 전념한 결과였다. 아줌마, 오늘도 김밥 주세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다. 매일 사먹는 직장인들, 학생들. 수진의 김밥은 입소문을 탔다. 맛있고 양이 많고 정성이 느껴진다고. 아줌마 가게 차리면 안 돼요? 비 오면 못 사 먹잖아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물었다. 가게요? 수지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다. 가게를 차리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에겐 빚 3억이 있다. 보증금을 낼 여유가 없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손님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다. 이름은 강대용. 그는 작은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었다. 제 명함이에요. 저는 분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줌마 김밥 맛을 보고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수지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아줌대용 식품 대표이사 강대용. 저한테 투자하시겠다는 건가요? 투자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작은 가게를 오픈해 보세요. 제가 아는 부동산에 연락해서 저렴한 자리 알아볼게요. 보증금은 제가 보증을 서드릴게요. 수지는 믿기지 않았다. 세상에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나? 하지만 강대용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아줌마 김밥을 6개월 동안 먹으면서 느꼈어요. 이 사람은 진심이 담긴 음식을 만든다고. 저도 음식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진심이 담긴 음식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어요. 그렇게 수지는 분당의 작은 상가에 수진김밥을 오픈했다. 10평짜리 작은 가게, 테이블 4개, 보증금 3천만 원은 강대용이 보증을 서줬고 수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인테리어와 주방 기기를 샀다. 오픈 첫날, 새벽 4시에 김밥을 준비하고 오전 10시에 가게 문을 열었다.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다. 아줌마, 드디어 가게 차렸네요. 축하해요. 김밥 10줄 포장이요. 첫날 매출 80만 원. 수지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남편이 죽고 1년 만에 자신의 가게를 가지게 됐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다. 시어머니 박순애였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는 가게 앞에서 간판을 보고 있었다. 수진김밥이라는 간판. 수지는 주방에서 나와 시어머니와 마주쳤다. 어머니, 내가 김밥 장사를 한다고? 이게 무슨 꼴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비난으로 가득했다. 손님들이 쳐다봤다. 어머니, 여기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수지는 시어머니를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넌 우리 집안 며느리야. 며느리가 김밥 장사를 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지. 어머니, 저는 아들 대학 등록금 내야 해요. 빚도 갚아야 하고요. 이래서 돈 벌어야죠. 일을 하더라도 품위 있는 일을 해야지. 김밥이나 파는 게 뭐야? 시어머니의 논리는 여전했다. 며느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못마땅한데 김밥 장사까지 하니 더 참을 수 없다는 식이었다. 어머니, 저는 이 일이 자랑스러워요. 제 손으로 벌어서 아들 키우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자랑스럽다고? 김밥 장사가? 시어머니는 비웃었다. 그래, 김밥이나 파는 게 내 수준에 딱 맞지. 가난한 집안 출신이니까.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떠났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좋아. 언젠가 보여줄 거야. 수지는 이를 악물었다. 김밥 장사가 부끄럽다고? 그럼 이 김밥 장사로 크게 성공해서 보여주겠다. 그날 밤
아들 민재가 가게에 왔다. 엄마, 할머니가 왔다 갔다면서요? 응, 괜찮아. 엄마, 할머니 말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민재가 엄마를 안았다. 수지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다. 세상이 다 자신을 무시해도 아들만은 자신을 믿어준다.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했다. 2016년 가게 오픈 1년 차. 수진 김밥은 대박이 났다. 오전 10시에 문을 열면 손님이 줄을 섰다.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어서 포장 손님만 받아야 했다. 하루 매출 150만 원. 한 달 매출 4,500만 원. 재료비와 임대료를 빼도 순수익 2천만 원이 남았다. 수지는 그 돈으로 빚을 갚기 시작했다. 한 달에 500만 원씩 6개월 만에 3천만 원을 갚았다. 그리고 어느 날 강대용이 다시 찾아왔다. 아줌마,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프랜차이즈로 확장하는 거예요. 아줌마 김밥 레시피를 표준화해서 다른 지역에도 오픈하는 거죠. 프랜차이즈요? 수지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다. 자신의 김밥이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다고? 네. 저희 회사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만들어 드릴게요. 아줌마는 레시피와 노하우만 제공하시면 돼요. 수익은 55로 나눠요. 수지는 고민했다. 프랜차이즈는 큰 도박이었다. 성공하면 크게 벌지만 실패하면 평판이 나빠진다. 일단 한 곳만 오픈해보죠. 잘 되면 확장하고 안 되면 그만두면 돼요. 강대용의 제안에 수지는 동의했다. 2017년 봄 수지의 수진김밥 2호점이 오픈했다. 1호점과 똑같은 레시피, 똑같은 인테리어. 오픈 첫날부터 대박이었다. 입소문을 듣고 온 손님들로 가게가 꽉 찼다. 대표님, 2호점도 대박이에요. 강대용이 기뻐하며 수진에게 전화했다. 정말요? 네. 이대로 가면 3호점, 4호점도 가능해요. 수진의 가슴이 뛰었다. 프랜차이즈 사업. 자신의 김밥이 전국으로 퍼진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찼다. 그날 밤 수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김밥이나 파는 게 내 수준에 딱 맞지라고 했던 그 사람. 만약 자신이 전국에 김밥 프랜차이즈를 펼친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 아직 멀었어. 더 크게 성공해야 해. 수지는 다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2018년 수진김밥은 전국 10개 지점으로 확장됐다. 서울 3곳, 경기 5곳, 부산 1곳, 대구 1곳. 모든 지점이 대박이었다. 수진의 레시피는 표준화됐고 가맹점주들은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됐다. 수진은 더 이상 주방에 서지 않았다. 대신 본사 사무실에서 가맹점 관리와 메뉴 개발을 했다. 강대용과 함께 설립한 휴주 수진푸드는 정식 법인이 됐고 수진은 공동 대표이사가 됐다. 수진 대표님, 이번 달 매출 보고서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다. 한 달 전체 매출 8억 원. 수진의 몫은 4억. 비용을 빼면 순수익 1억 5천만 원이 수진의 통장으로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수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감개무량했다. 4년 전만 해도 김밥 한 줄에 4천 원 받던 자신이 이제는 한 달에 1억 5천만 원을 버는 대표이사가 됐다. 엄마, 대단해요. 아들 민재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마케팅팀 신입사원. 이제 수지는 아들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다. 민재야, 이제 엄마가 내 등록금 다 갚았어.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이제 돈 벌잖아요. 아니야. 엄마가 꼭 갚고 싶었어.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수지는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다. 아들이 대학 4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번 돈
그리고 학자금 대출받은 돈을 다 갚아주고 싶었다. 엄마.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이다. 2019년 수진김밥은 전국 30개 지점으로 확장됐다. 연 매출 120억 원. 수진의 순수익은 연 20억이 넘었다. 4년 전 3억 빚에 시달리던 여자가 이제는 연 20억을 버는 CEO가 됐다. 수진은 분당의 전세 아파트를 떠나 강남의 아파트를 샀다. 30평형, 10억짜리 아파트. 현금으로 샀다. 대출 없이. 엄마, 여기 진짜 좋아요. 민재는 새 아파트를 보며 기뻐했다. 응, 이제 우리 좀 편하게 살자. 수지는 아들을 안았다. 눈물이 났다. 10년 전 남편이 죽고 빚에 시달리며 김밥 한 줄로 시작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강남에 집을 샀다. 하지만 수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강 대표님, 제안이 있어요. 어느 날 수진이 강대용에게 말했다. 무슨 제안이요? 제가 건물을 사고 싶어요. 건물이요? 네. 우리 본사가 들어갈 건물이요. 지금은 임대 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제 건물을 사서 본사를 옮기고 남은 층은 임대를 주면 임대 수익도 생기고요. 강대용은 수진을 다시 봤다. 김밥 장사로 시작한 여자가 이제는 건물을 사겠다고 한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건물이 얼마나 할지 아세요? 알아봤어요. 청담동 소형 상가 건물이 120억 정도 해요. 120억이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실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번 돈이 50억 있어요. 나머지 70억은 대출 받을게요. 우리 회사 매출로 충분히 대출 가능하잖아요. 수지는 이미 계산을 다 해놨다. 대출 이자는 월 2천만 원. 하지만 건물 임대 수익이 월 5천만 원. 충분히 감당 가능했다. 수진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강대용은 감탄했다. 2020년 봄 수진은 청담동에 8층짜리 상가 건물을 샀다. 총 120억. 1층부터 3층은 임대를 주고 4층부터 6층은 수진푸드 본사로 사용하고 7층과 8층은 수진의 개인 사무실과 게스트룸으로 꾸몄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축하했다. 이제 수진의 직함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장이었다. 자기 건물을 가진 회장. 고맙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줘서 여기까지 왔어요. 수진은 진심으로 감사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다. 직원들, 가맹점주들, 그리고 강대용. 모두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 2021년 수진김밥은 전국 신계 지점으로 확장됐다. 연 매출 200억 원. 수진의 순수익은 연 30억이 넘었다. 수진은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 건물을 추가로 샀다. 180억. 그리고 분당에 소형 빌딩을 하나 더 샀다. 150억. 총 자산 청담 상가 120억, 강남 오피스텔 180억, 분당 빌딩 150억, 프랜차이즈 기업 가치 50억, 500억. 이수진 55세. 10년 만에 빚 3억에서 자산 500억의 건물주가 됐다. 2022년 가을 수진은 한 경제 잡지와 인터뷰를 했다. 수진 회장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비결은 없어요. 그냥 악착같이 살았을 뿐이에요. 악착같이요? 네. 저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남편이 죽고 빚이 3억 있고 아들 등록금을 내야 했어요. 살기 위해 발버둥 쳤죠. 김밥을 만들고 팔고 또 만들고 또 팔고. 그렇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주변에서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요.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있었죠. 특히 가까운 사람이 더 심하게 무시했어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극복한 게 아니라 그냥 무시했어요. 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면 제 인생이 멈춰요.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 그냥 앞만 보고 달렸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뜨거웠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들이 수진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공허했다. 500억을 벌었지만 정작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른다. 시어머니 박순애. 10년 전 연락을 끊고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수지는 가끔 궁금했다. 하지만 연락할 생각은 없었다. 왜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무시했는데. 2023년 겨울 아들 민재가 집에 왔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뭐? 수지는 깜짝 놀랐다. 여자친구 있었어? 언제부터? 2년 전부터요. 회사 동기예요. 이름은 한지수.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재는 수줍게 웃었다. 그래. 엄마한테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다음 주에 데리고 올게요. 일주일 후 민재가 여자친구 지수를 데리고 왔다. 28세, 밝고 긍정적인 성격. 수지는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수입니다. 어서 와요. 우리 민재가 평소에 얘기 많이 했어요. 저도 민재 오빠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지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수지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 민재 잘 부탁해요. 네, 열심히 할게요. 그날 저녁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결혼식에 할머니 초대해야 하지 않을까? 수지는 멈칫했다. 시어머니, 10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그 사람. 민재야, 넌 할머니를 초대하고 싶니? 저는 할머니도 가족이니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엄마가 싫으시면 안 해도 돼요. 수지는 고민했다. 아들의 결혼식.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시어머니를 초대하면 그 행복이 깨질까? 아니면 이제는 괜찮을까? 알았어. 할머니한테 연락해 볼게. 수지는 결심했다. 10년 만에 시어머니에게 연락하기로. 2024년 1월. 수지는 핸드폰을 들고 시어머니의 번호를 눌렀다. 10년 만이었다. 손이 떨렸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10년 전보다 훨씬 늙은 목소리였다. 시어머니는 이제 78세. 노인이 됐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수진? 시어머니는 놀란 듯 했다.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으니 당연했다.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전화를 해? 민재가 결혼해요. 6개월 후에. 민재가? 우리 손자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그래, 축하한다. 손자가 벌써 그렇게 컸구나. 결혼식에 오실 거죠? 물론이지. 손자 결혼식인데 당연히 가야지. 수지는 안도했다. 시어머니가 거절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근데 수진아, 너 요즘 뭐 하고 사냐? 생활은 괜찮고? 시어머니의 질문이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500억 건물주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작은 사업하고 있어요.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요. 수지는 의도적으로 숨겼다. 왜 그랬을까?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을 직접 보고 싶었던 걸까? 그래, 다행이네. 민재 결혼식 때 보자. 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수지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10년 만에 시어머니와 통화했는데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다. 20년 동안 무시당했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다. 2024년 3월, 수지는 청담동 본사 회장실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올해 목표는 전국 100개 지점 확장, 그리고 해외 진출, 일본과 미국의 지점을 오픈할 계획이었다. 회장님, 일본 도쿄 부동산 계약서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다. 도쿄 신주쿠에 수진김밥 1호점을 오픈하기로 했다. 계약금 3억 원. 좋아요. 진행하세요. 수진은 서명했다. 이제 수진김밥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한다. 김밥 한 줄로 시작한 사업이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을까? 그날 저녁 수진은 강남 오피스텔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을 받았다. 회장님, 5층 임차인이 계약 연장 안 하겠답니다. 그래요? 그럼 새 임차인 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요즘 강남 오피스텔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회장님 건물도 지금 팔면 200억은 받으실 거예요. 200억요? 네. 3년 전에 180억 주고 사셨는데 지금은 200억이에요. 20억 수익이죠. 수지는 생각했다. 팔까?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을까? 임대 수익도 쏠쏠한데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았다. 아니요, 계속 가지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창밖을 봤다. 한강이 보였다. 야경이 아름다웠다. 자신이 이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2024년 4월, 아들 민재가 약혼녀 지수와 함께 회사로 찾아왔다. 엄마, 우리 웨딩 촬영 다녀왔어요. 그래, 사진 보여줘. 민재가 핸드폰을 보여줬다. 아름다운 웨딩 사진들.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건 처음이었다. 어머니, 감사해요. 결혼식 비용 다 대주신다고 하셔서 지수가 수진에게 인사했다. 괜찮아요. 우리 아들 결혼인데 당연히 제가 해야죠. 수진은 결혼식 비용으로 2억을 준비했다. 강남 특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를 계획이었다. 근데 엄마, 할머니한테는 연락했어요? 응, 했어. 할머니 오신대. 다행이다. 근데 엄마, 할머니한테 엄마가 지금 뭐 하는지 말씀드렸어요? 아니, 안 했어. 왜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할머니가 직접 보시면 좋겠어서. 민재는 엄마의 의도를 알아챘다. 엄마는 할머니에게 복수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증명하고 싶은 걸까? 엄마, 할머니한테 화 많이 나셨죠? 응.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 수지는 솔직하게 말했다. 20년 동안 나를 무시했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아빠가 죽었을 때도 나를 탓했어. 내가 가난해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정말 심하셨죠. 저도 어릴 때 기억나요. 그래서 난 할머니한테 증명하고 싶었어. 내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가난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막상 성공하고 나니까 허무해. 할머니는 내 성공을 모르잖아. 증명하고 싶었는데 증명할 기회가 없었어. 엄마. 그래서 이번 결혼식이 기회일 것 같아. 할머니가 오시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궁금해. 수지는 쓸쓸하게 웃었다. 엄마, 그래도 할머니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민재가 물었다.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용서? 아직 모르겠다. 할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원망하며 살까? 모르겠어. 할머니를 만나봐야 알 것 같아. 2024년 5월.
수지는 분당 빌딩의 임대 수익 정산 보고서를 받았다. 한 달 임대 수익 6천만 원, 청담 상가는 5천만 원, 강남 오피스텔은 8천만 원. 세 건물 합쳐서 한 달 임대 수익이 1억 9천만 원. 여기에 프랜차이즈 수익 2억. 한 달 수입이 약 4억. 정말 꿈만 같아. 수지는 혼잣말을 했다. 10년 전 빚 3억에 시달리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는 한 달에 200만 원도 모으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4억이 들어온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 몰랐지? 수지는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 준호는 10년 전에 죽었지만 수지는 가끔 하늘을 보며 남편과 대화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함께 이 성공을 누리고 싶었는데 눈물이 흘렀다. 수지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외로웠다. 남편이 없고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나쁘고 친정 부모님은 고향에 계시고 그래도 민재가 있으니까 괜찮아.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아들이 곧 결혼한다. 며느리 지수도 좋은 사람이다. 이제 가족이 늘어난다.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수지는 회장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결혼식 날 할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수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수심과 용서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다. 할머니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 만나봐야 알겠지. 수지는 결심했다. 결혼식 날까지 기다리기로. 2024년 6월.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다. 수지는 강남 특급 호텔과 계약을 했다. 웨딩홀 대관료 3천만 원, 식사 비용 5천만 원, 피로연 비용 2천만 원. 총 1억. 회장님, 이 정도면 300명 규모 결혼식이에요. 호텔 담당자가 말했다. 네, 괜찮아요. 수지는 아들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싶었다. 자신이 결혼할 때는 초라한 결혼식이었지만 아들만큼은 최고로 해주고 싶었다. 엄마,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민재가 걱정했다. 괜찮아.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래도 1억이나. 민재야, 엄마가 지금 얼마나 버는지 아니? 수지는 웃으며 말했다. 한 달에 4억씩 들어와. 1억은 아무것도 아니야. 민재는 엄마를 다시 봤다. 언제부터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을까? 10년 전만 해도 김밥 팔면서 악착같이 살던 엄마가.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민재야. 그날 오후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결혼식 초대장 보내드릴게요. 8월 10일 강남 호텔이에요. 알았어. 꼭 갈게. 그리고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수진이 물었다. 10년 만에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질문이었다. 응, 그럭저럭. 나이가 들어서 이것저것 아픈 데가 많긴 한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다. 78세. 이제 노인이 됐다. 병원은 다니세요? 응, 동네 병원 다녀. 혈압약이랑 당뇨약 받아먹고 있어. 그러시구나.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수지는 묘한 기분이었다. 시어머니가 예전과 달리 힘이 없어 보였다. 나이 들면 누구나 약해지는 법이다. 그 강했던 시어머니도. 7월 초 수지는 결혼식 준비로 바빴다. 초대장 발송, 하객 명단 정리, 답례품 준비. 회사 일도 바쁜데 결혼식 준비까지 하니 정신이 없었다. 회장님, 일본 도쿄 1호점 오픈 준비 완료됐습니다. 좋아요. 8월 말에 제가 직접 가서 오픈식 할게요. 수지는 일본 진출까지 신경 써야 했다.
하지만 행복한 고민이었다. 사업이 잘 되고 아들이 결혼하고 인생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7월 중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동안 연락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도와달라니? 무슨 일이세요? 나 심장 수술을 해야 한대. 네. 수지는 깜짝 놀랐다. 의사가 심장 판막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한대. 안 하면 위험하다고. 그럼 빨리 수술하셔야죠. 그런데 수술비가 5천만 원이 필요한데 나는 돈이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수지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20년 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지금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수진아,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나중에 꼭 갚을게. 나중에 꼭 갚는다는 말. 하지만 78세 노인이 어떻게 갚을 것인가? 국민연금 150만 원으로 근근히 사는 노인이.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복수심. 이제 나한테 빌어야 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연민. 그래도 아들의 할머니인데. 어머니, 돈은 걱정 마세요. 제가 드릴게요. 정말 고맙다, 수진아. 나중에 꼭 갚을게. 아니요, 안 갚으셔도 돼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울먹였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머니, 그런데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사무실? 내가 무슨 사무실이 있어? 시어머니는 의아해했다. 네, 있어요. 청담동 번지예요. 여기로 오시면 제가 현금으로 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언제 가면 돼?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수지는 창밖을 봤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1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 내일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수지는 긴장되면서도 기대됐다. 복수? 아니다. 이제는 복수가 아니다. 그냥 증명하고 싶었다. 자신이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수지는 회장실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렸다. 청담동 본사 빌딩 앞에는 수진푸드 본사라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다. 건물은 8층짜리 상가로 1층에는 고급 카페가 입주해 있었다. 오후 2시 정각. 시어머니 박순애가 건물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간판을 보고 멈춰섰다. 수진푸드 본사?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설마 이게 며느리 수진과 관련이 있나? 아니겠지. 수진은 작은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시어머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층 로비는 고급스러웠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안내 데스크. 어르신, 어디 찾으세요? 경비가 물었다. 저 4층에 누가 있다고 해서요. 어느 분이신데요? 이수진이요. 경비의 표정이 바뀌었다. 아, 회장님이요? 회장님과 약속 있으세요? 회장? 누가 회장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웠다. 수진푸드 이수진 회장님이요. 어르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4층으로 올라가세요. 시어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수진푸드 본사라고 적힌 유리문이 보였다. 그 안에는 넓은 사무실과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어르신, 회장님 찾으세요? 직원이 다가왔다. 네. 이수진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은 시어머니를 안쪽 회장실로 안내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회장실이 나타났다. 통유리 창으로 한강이 보였다.
책상 위에는 이수진 회장이라는 명패, 그리고 그 뒤에 앉아 있는 며느리 수진. 어서 오세요, 어머니. 수진은 일어나 시어머니를 맞이했다.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다. 입이 떡 벌어졌다. 이게 다 뭐니? 제 회사예요, 어머니. 회사? 내가 회장이라고?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네, 수진푸드 회장이에요. 전국 신계지점 김밥 프랜차이즈 회사요. 김밥 프랜차이즈? 시어머니는 10년 전을 떠올렸다. 분당 작은 가게에서 김밥을 팔던 며느리. 그때 자신은 뭐라고 했던가? 김밥이나 파는 게 내 수준에 딱 맞지. 그 말이 떠올랐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때 어머니가 그러셨죠. 김밥이나 파는 게 내 수준에 딱 맞다고.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김밥이 제 수준에 딱 맞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김밥을 팔았고 지금은 연 매출 200억 회사가 됐어요.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이 건물도 제 거예요. 120억 주고 샀어요. 강남에 오피스텔 건물도 있고요. 180억짜리. 분당에 빌딩도 있어요. 150억짜리. 수지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총 자산 500억이에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충격과 수치심과 후회가 뒤섞인 눈물. 수진아, 나는 내가. 네, 어머니는 제가 가난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셨죠. 평생 무시당하며 살 거라고.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그 말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다. 20년 동안 며느리를 무시했던 자신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수진아. 시어머니는 회장실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78세 노인의 눈물은 처참했다. 과거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은 후회의 눈물. 수진아, 나는 정말.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다. 수지는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시어머니에게 등을 돌린 채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복수심, 만족감, 그리고 동시에 연민. 어머니, 수술비 5천만 원 말씀하셨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부끄러웠다. 며느리를 그렇게 무시했던 자신이 지금 그 며느리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다니. 제가 드릴게요. 수지는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그리고 수표책을 펼쳤다. 5천만 원이면 되시죠? 수진아, 너무 미안해. 미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할머니시잖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수지는 수표에 5천만 원을 적어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받았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나중에 꼭 갚을게. 아니에요. 안 갚으셔도 돼요.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니, 앉으세요. 얘기 좀 할게요. 시어머니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수진도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낮은 테이블이 있었다. 그 위에는 수진이 준비한 차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 차 드세요. 고마워.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다. 어머니, 20년 전 설날 기억하세요? 수진이 물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기억하지. 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저를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네.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날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울었어요. 왜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할까?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10년 전 남편이 죽었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죠? 내가 가난해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하셨죠.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여자에게 그것도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부끄러움과 후회로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어머니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평생 연락 안 하고 살겠다고. 수지는 창밖을 봤다. 그래서 10년 동안 연락 안 했어요. 어머니가 제 성공을 보지 못하게 하고 싶었어요. 수진아. 하지만 민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고민했어요. 어머니를 초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다. 결국 초대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민재가 원했으니까요. 제 감정보다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 시어머니는 울먹였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리고 오늘 어머니가 병원비 때문에 전화하셨을 때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기회? 네. 어머니에게 제 정체를 보여줄 기회요. 수지는 쓸쓸하게 웃었다. 10년 동안 저는 성공했어요. 김밥 한 줄로 시작해서 500억 건물주가 됐어요. 하지만 정작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은 이 사실을 몰랐죠. 수진아, 나는 정말 어머니, 저는 어머니한테 아직도 화가 나요. 수지는 솔직하게 말했다. 20년 동안 저를 무시했던 그 말들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어요.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도 저는 어머니를 돕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제 아들의 할머니시니까요. 그리고 수지는 깊은 숨을 쉬었다. 제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 중 하나가 어머니 때문이에요. 내 때문에? 네. 어머니의 그 무시하는 말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언젠가 증명하겠다는 마음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수지는 시어머니를 봤다.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하는 건지도 몰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내게 못된 시어머니였어. 감사할 일이 아니야. 어머니, 저는 아직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수지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충분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어색하지만 필요한 침묵이었다. 어머니, 수술 날짜는 언제예요? 다음 주 금요일이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기간 동안 제가 챙겨드릴게요. 수진아, 너무 고마워. 괜찮아요. 어머니는 이제 혼자 사시잖아요. 누군가는 챙겨드려야죠. 수지는 일어나 책상으로 갔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내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이게 뭐니? 생활비예요. 매달 200만 원씩 드릴게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시잖아요. 수진아, 이러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 시어머니예요. 당연히 모셔야죠.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고 울었다. 며느리에게 이렇게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데 며느리는 자신을 돌봐준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나는 내게 정말 못된 시어머니였는데. 어머니, 이제 과거는 잊어요.
앞으로를 보는 거예요.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78세 노인의 손.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민재 결혼식에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야죠. 그래. 꼭 그럴게.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꽉 쥐었다. 따뜻한 손이었다. 며느리의 손.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 사과하세요.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며느리를 20년 동안 무시했는데 정작 며느리는 자신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다. 수진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버스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후회의 눈물.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눈물. 며느리가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일주일 후 금요일 오전. 수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시어머니의 수술은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고마워, 수진아. 시어머니는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수지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다. 6시간 대수술이었다. 오후 4시 수술이 끝났다. 보호자분이세요? 집도의가 나왔다. 네, 며느리예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하루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길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수술이 성공했다. 시어머니는 살았다. 회복실에서 나온 시어머니는 의식이 희미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중이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수술 잘 끝났어요. 수진아.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다. 수지는 밤새 병실에서 시어머니를 지켰다. 간호사가 왔다. 보호자분, 집에 가서 쉬세요. 여기는 저희가 지킬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있을게요. 수지는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를 봤다. 산소호흡기를 단 78세 노인. 이제는 약해 보였다. 예전에 그렇게 강했던 시어머니가 사람은 누구나 늙는구나. 수지는 생각했다. 시어머니도 결국 자신처럼 약한 사람이었다. 다만 그 약함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무시했을 뿐.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깨어났다. 수진아, 내가 여기 있었니? 네, 어머니. 밤새 있었어요. 고맙다. 집에 가서 쉬어야지. 괜찮아요. 어머니 깨시는 걸 보고 갈게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너는 정말 착한 며느리야. 어머니, 이제 힘 좀 쓰세요. 밥 좀 드셔야죠. 수지는 죽을 떠먹여줬다.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씩 먹었다. 며느리가 떠먹여주는 죽. 감사하고 미안했다. 맛있어요? 응, 맛있어. 수지는 시어머니를 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20년 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시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다. 이게 복수일까? 아니면 용서일까? 모르겠어.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수지는 답을 찾지 못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퇴원했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줬다. 경기도 분당 작은 아파트, 25평형 아파트에 혼자 사는 노인. 어머니, 집 안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지는 집안을 청소했다. 먼지 쌓인 거실, 냉장고 속 상한 음식들.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은 쓸쓸했다. 어머니,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청소도 해드리고 밥도 해드릴게요. 수진아, 너무 고마워. 나는 정말
어머니, 사과는 그만하세요. 이제는 괜찮아요. 수지는 웃으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안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동안 포옹했다. 20년 만에 포옹. 아니, 결혼 후 처음 하는 진심 어린 포옹이었다. 한 달 후, 8월 초, 시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했다. 이제 걷는 것도 문제없고 밥도 잘 먹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이 민재 결혼식이에요. 그래, 알아. 꼭 갈게. 드레스는 준비하셨어요? 아직. 제가 같이 가서 골라드릴게요. 수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갔다. 노인 정장 코너에서 고급스러운 한복을 골랐다. 이거 어때요? 너무 비싸지 않니? 괜찮아요. 제가 사드리는 거예요. 수지는 200만 원짜리 한복을 샀다. 시어머니는 감사했다. 수진아, 너무 잘해줘서. 나는 정말. 어머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 전날, 금요일 밤. 수지는 회장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다. 내일이면 아들의 결혼식. 감회가 새로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수진아, 자니? 아니요, 아직 회사에 있어요. 이 밤에 회사에? 내일 결혼식인데 쉬어야지. 괜찮아요. 일 마무리하고 있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나는 내게 못된 시어머니였는데 너는 나를 용서해줬어. 수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어머니, 저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용서하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고마워. 어머니도 고마워요. 내가, 왜? 어머니 때문에 제가 강해졌으니까요. 어머니의 그 말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울먹였다. 나는 내게 상처만 줬는데. 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성장시켰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감사해야 하는 건지도 몰라요. 수진아, 어머니, 내일 결혼식에서 봐요. 건강한 모습으로 오세요. 그래, 꼭 그럴게. 안녕. 전화를 끊고 수지는 창밖을 봤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다. 내일이면 아들이 결혼한다.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된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수지는 자문했다. 시어머니를 용서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평생 원망하며 사는 게 맞는 걸까? 모르겠어. 하지만 용서하는 게 나를 위한 거라는 건 알아. 수지는 깨달았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원망하며 살면 자신이 괴롭다. 용서하면 자신이 자유로워진다. 내일부터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거야. 수지는 다짐했다. 이제 과거를 놓아주기로. 2024년 8월 10일 토요일. 민재와 지수의 결혼식 날이 밝았다. 서울은 맑고 화창한 날씨였다. 강남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 300명의 하객이 모였다. 오전 11시 수지는 신부 대기실에 들어갔다. 엄마. 민재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다. 옆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수가 있었다. 우와. 정말 멋지다. 수지는 감격했다. 아들이 이렇게 컸다. 이제 결혼을 한다. 엄마 고마워요.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민재가 엄마를 안았다. 수지는 눈물을 참았다. 화장이 지워질까봐. 민재야, 행복해야 해. 네, 꼭 그럴게요. 지수야, 우리 민재 잘 부탁해. 네, 어머니. 열심히 할게요. 지수도 밝게 대답했다. 오전 11시 30분,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수지는 로비에서 하객들을 맞이했다. 회사 직원들,
친구들, 친척들 모두 축하 인사를 건넸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수진 언니, 민재 정말 잘생겼어. 그때 로비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시어머니 박순애였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모습, 예전과는 다른 온화한 표정. 어머니, 수지는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오시는 길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너 정말 예쁘다. 시어머니는 수진의 드레스를 보며 감탄했다. 수진은 연한 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신부 어머니 드레스. 고마워요, 어머니. 수진아, 이거. 시어머니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축의금이야. 많지는 않지만. 어머니, 안 그러셔도 돼요. 아니야, 받아. 할머니로서 당연히 줘야지. 수지는 봉투를 받았다. 무거웠다.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너무 적지 않니? 내가 더 주고 싶은데. 아니에요, 충분해요. 마음만으로도 고마워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20년 만에 진심으로 웃는 모습. 정오, 결혼식이 시작됐다. 웅장한 음악이 흘렀다. 민재가 입장했다. 이어서 신부 지수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수지는 앞자리에 앉아 아들을 봤다. 눈물이 났다. 10년 전 남편이 죽고 빚에 시달릴 때는 상상도 못했다. 아들이 이렇게 멋진 결혼식을 올릴 줄. 시어머니는 수진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도 눈물을 흘렸다. 손자가 이렇게 컸다.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민재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어머니. 수진도 시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식을 지켜봤다. 주례사가 끝나고 신랑 신부가 서약했다. 신랑 이민재, 신부 한지수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두 사람의 힘찬 대답.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다.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수진과 시어머니도 함께 서서 하객들을 맞이했다. 회장님, 아드님 정말 잘생겼어요. 수진 회장님, 축하드려요. 하객들은 수진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할머님, 건강하세요? 네, 덕분에 건강합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예전 같으면 무뚝뚝하게 대했을 텐데, 이제는 온화하게 웃었다. 오후 2시, 피로연이 끝났다. 하객들이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다. 수진, 시어머니, 민재, 지수, 그리고 신부 측 가족들. 사진 찍을까요? 사진사가 제안했다. 네, 찍어요. 가족들이 모였다.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수진과 시어머니가 옆에 섰다. 하나, 둘, 셋. 김치. 사진이 찍혔다. 행복한 가족 사진. 수진은 이 사진을 평생 간직하고 싶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잠깐 둘이 얘기 좀 할까? 네, 어머니. 두 사람은 호텔 라운지로 갔다. 조용한 공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아, 오늘 정말 고마워. 뭐가요, 어머니? 나를 초대해줘서, 그리고 옆자리에 앉게 해줘서.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당연하죠. 어머니는 민재 할머니시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머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아직도 어머니한테 상처가 남아 있어요. 알아. 하지만 이제는 놓아주고 싶어요.
그 상처를. 수지는 깊은 숨을 쉬었다. 왜냐하면 원망하며 사는 건 저를 괴롭게 하거든요. 용서하면 제가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머니, 앞으로 우리 새로 시작해요. 과거는 잊고. 그래. 꼭 그럴게. 두 사람은 포옹했다. 진심 어린 포옹. 20년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포옹. 어머니, 앞으로 자주 뵐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뵐게요. 수진아, 너무 고마워. 그리고 어머니 생활비도 계속 드릴게요. 편하게 사세요. 고맙다. 내가 무슨 복으로 이런 며느리를 만났는지. 시어머니는 울먹였다. 어머니, 민재한테도 잘해주세요. 손자니까요. 물론이지. 우리 손자 최고야. 두 사람은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오후 4시 결혼식이 완전히 끝났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줬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나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빚 3억에서 시작해서 500억 건물주가 됐잖아.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존경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용서해줬잖아. 그게 제일 대단한 거야. 수지는 웃었다. 어머니,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네. 원망하며 살면 제가 힘들어요. 용서하면 제가 편해지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너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야. 어머니, 저도 배웠어요. 인생을 살면서. 차가 시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조심히. 그래, 고마워. 수진아,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 저도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봤다. 78세 노인의 뒷모습. 이제는 가엾어 보였다. 어머니도 외로웠겠지. 혼자 사는 게. 수지는 다짐했다. 앞으로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다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이제는 미래를 보는 것이다. 그날 밤 수지는 청담동 본사 회장실로 돌아갔다. 혼자 앉아 창밖을 봤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다. 나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워. 수지는 혼잣말을 했다.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원망을 놓아줬다. 이제 마음이 편했다. 핸드폰에서 알림이 왔다. 민재의 문자였다. 엄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사랑해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 나도 사랑해, 민재야. 수지는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아들 결혼했어. 그리고 나는 성공했어. 500억 건물주가 됐어. 수지는 하늘을 보며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함께 이 행복을 나누고 싶었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고마워, 여보. 나한테 민재를 남겨줘서. 덕분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 수지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용서했어.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거야. 수지는 마지막으로 서울 야경을 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 나는 과거를 놓아주고 미래를 살겠어. 2025년 1월. 민재와 지수의 결혼 5개월 후. 수지는 시어머니와 함께 분당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 식사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래, 고마워. 시어머니는 수진이 권하는 음식을 먹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다. 수진아, 요즘 회사는 잘 돼? 네, 잘 돼요. 일본 도쿄 지점도 대박이에요. 내년에는 미국 LA에도 오픈할 거예요. 대단하다, 정말.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리고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지수가 임신했어요. 정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증손주야. 아이고, 우리 지수가. 네, 3개월 됐대요. 8월에 출산 예정이에요. 아이고, 기쁘다. 수진아, 축하해.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함께 기뻐했다. 어머니, 태어나면 어머니가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정말? 네. 할머니가 지어주시는 게 좋잖아요. 시어머니는 감격했다. 고맙다, 수진아. 좋은 이름 지어줄게. 두 사람은 웃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은 시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줬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봐요. 그래, 조심히 가. 시어머니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나는 정말 행복해. 내 덕분에. 저도요, 어머니. 20년 전에 내가 좀 더 똑똑했더라면 우리 진작 이렇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 이제 와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넌 참 지혜롭구나. 시어머니는 차에서 내렸다. 수지는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차를 출발했다. 돌아가는 길, 수지는 라디오를 켰다.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수지는 혼잣말을 했다. 이제 확신이 생겼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용서한 것은 옳은 선택이었다. 청담동 본사에 도착해서 수지는 회장실로 올라갔다. 책상 위에는 경제 잡지가 놓여 있었다. 표지에 수진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김밥 한 줄로 시작해 500억 건물주가 된 여자, 이수진. 수진은 잡지를 펼쳐봤다. 자신의 인터뷰 기사가 10페이지에 걸쳐 실려 있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남편이 죽고 빚 3억을 떠안았을 때요. 하지만 그때가 저를 가장 강하게 만들었어요. 성공 비결은 뭔가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원망하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이요? 네.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았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대신 그 경험을 에너지로 바꿨어요. 수지는 잡지를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봤다. 나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롭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20년 동안 무시당했던 과거, 10년 동안 원망했던 시간, 그 모든 것을 이제 놓아준다. 앞으로는 사랑하며 살 것이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 그리고 시어머니까지도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께. 수지는 창밖을 보며 감사 인사를 했다. 서울의 밤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